14번 밑으로 다 50% 이하인 정답률의 지문이고 글은 짧습니다. 자, 5쪽, 6쪽에 있는 독서 14에서 17번. 이번 시험의 성패를 결정했던 부분이죠. 이번 시험의 성패를 결정했던 부분. 천천히 읽으면서 완벽하게 처리하고 문제까지 풀어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15분 줄 거야. 해봐. 시작해. 15분. 시작. 집중해서 하기. 자, 보자. 앞에 보시고. EBS의 PCR 반응에 대해서 정보가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고, EBS의 수특에는 그림도 있어요. 그림도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기억에 남아서 하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근데 수특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내용 자체가 너무 낯서니까, 그치? 일단 되게 시사성 있는 지문이죠? 그쵸? PCR 증폭 검사하는 거 하잖아. 교육청에서도 계속 연락 와. 학원 선생님들 PCR 검사 하라고 해서 결과 보고해 달라고. 백신이나 맞게 해주지. 그치? 앞에 봐. 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이걸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했으니까 이가 가리키는 거 염기서열 아는 DNA 한 분자. 그치? 아는 거. 아는 DNA, 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 있으면 그거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이거겠지? 이게 증폭하는 거겠지? 그치? 근데 전제는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어야 돼. PCR, 이건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4개를 말했잖아. 이 4가지가 필요하다고 했고 4가지 각각의 뭐가 있어야 돼? 역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상할 수 있어. 아, 하나씩 얘기하겠구나. 주형 DNA가 뭔지. 그럼 일단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쵸? PCR 하려면. 그 다음에 주형 DNA가 필요한데 그건 뭐냐?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면 시료로부터 추출한 게 주형 DNA야. 그리고 PCR에서 DNA의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야. 그럼 주형 DNA는 어디서 나왔어? 시료에서 나왔어.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DNA고 이중가닥인 거야. 정보가 많지. 그치? 근데 다 연결해서 집약해서 처리해놔야 되는 거야. 여기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1문단은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럼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 어떤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면 이후에 이 용어를 사용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할 거야. 이걸 하려고 설명해 주는 거야. 독자가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똑같아. 이게 배경 지식으로 되어야 하고, 그래서 밑에 읽어 나갈 때 중간에 읽으면서도 계속 이 개념이 되는 말로 돌아와야 돼. 이해했어요? 돌아오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주형 DNA가 뭔지. 일단 PCR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필요해.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됐지? 그리고 PCR에서 필요한 게 주형 DNA인데
주형 DNA는 어디서 왔어? 시료로부터 추출한 거고,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DNA래. 시료에서 나왔고 증폭의 바탕이고 이중가닥 DNA다.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고 표적이 되는 DNA의 개념도 말했네.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니까 주형 DNA 치료 여기서 추출한 이거 주형 DNA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증폭하려는 부위인 표적 DNA가 있는 거야. 봐봐, 이게 상위 개념이잖아. 그 부분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표적 DNA도 시료로부터 나왔겠지. 표적 DNA도 이중가닥 DNA겠지. 그치? 이 특성이 하위 부류에 적용이 될 거 아니야. 사람은 이런데 남자는 어떨까? 사람의 특성이 남자한테 적용이 되겠지. 프라이머는 이제 요거 얘기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했으니까 정보 처리 천천히 해봐.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 DNA이고 짧은 거야. 그리고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와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또 특징이 뭐야? 짧아. 단일 가닥이야. 지금 정보가 변한 거 보이지? 프라이머도 DNA인데 얘는 단일 가닥이고 주형 DNA나 표적 DNA는 이중 가닥 DNA인 거야.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요 정보를 이제 잘 처리해 봐봐. 표적 DNA의 시작이 여기고 끝이 여기면 시작과 끝에 결합하는 게 프라이머라는 거지. 두 종의 프라이머가. 여기. 잘 모르겠지만 표적 DNA가 이거면 이 두 가닥이 두 가닥이잖아. 이중 가닥이잖아. 여기에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는 프라이머가 앞뒤로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 각각. 이런 얘기겠네. 프라이머가 뭔지 설명했고 결합하는 것까지 얘기했어. 그 다음은 이제 DNA 중합 요소. 요 얘기하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그랬어. 얘가 하는 역할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단일 가닥이면 얘잖아. 프라이머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인 거야? 프라이머인 거지. 이게 프라이머인 거야. 프라이머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그러면 표적 DNA에 붙은 프라이머가 단일 가닥이고 그 단일 가닥의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시켜서 이중가닥 DNA를 만든다. 최종적으로 이걸 만든다.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에 이건 뭔지 설명은 안 했지만 이렇게 말했지.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한다. 그러면 그림은 안 나왔으니까 요게 이렇게 붙어 있었을 거 아니야? 이중가닥이 단일 가닥이었지. 여기에 붙어서 대응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중합 효소였어. DNA 중합 효소. 대응하는 것 만들어낸다.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됐지? 각각 다 설명했어. 이제 PCR의 과정이 나오겠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라고. 이 문단부터라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용어들을 정의해줬고, 그러면 PCR 과정은 시작한다. 과정은 우선 그 순서네.
과정이 나오면 순서야. 첫 번째,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표적 DNA가 이중가닥인데 열을 가해서 얘를 분리해. 그러면 이중가닥인 것을 분리해낸다. 됐지? 그럼 분리해서 이게 떨어져 나온 하나라고 해. 이거 표적 DNA고 이중가닥인데 열을 가해서 분리해냈어. 이후 각각의 단일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했으니까 각각의 표적 DNA 이중가닥인데 떨어뜨려서 분리해냈잖아. 여기에 프라이머가 결합한대. 어떻게 결합한다고 했어? 표적 DNA의 앞뒤에 짧은 가닥 DNA 프라이머가 앞뒤에 각각 결합한다. 됐지? 그래서 2번 각각의 단일 가닥 DNA의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두 개가 생긴다. 여기서 다음 단계가 DNA 중합 효소의 뉴클레오타이드에 의해서 요거랑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얘도 여기서 두 개. 됐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되는 거야. 하나였는데 두 개. 그러니까 이중가닥이 두 개가 생긴 거지. 결국엔 단일가닥이 있고 이중가닥이 두 개가 생긴 거야. 됐니? 그래서 이중가닥 DNA가 두 개가 생겼어. 복제해서. 여기서 숨겨진 말.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될 때 위에서 말하는 어떤 과정을 거쳐? 단일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만든다. 하나를 두 개로 만든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만들어진다.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한 사이클을 돌면 열을 가해서 분리시켜서 2배 됐어. 그쵸? 표적 DNA 하나였는데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겼잖아. 이렇게 해서 복제돼서 증폭되는 거지. 한 사이클마다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시행한 후에 PCR을 종료한다. 그러면 중합효소에 의해서 복제하는 걸 끝내는 거야. 어느 시점에 더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돌면 끝난대. 정보가 정확하게 없어. 도대체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클을 수행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 어느 시점에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PCR을 종료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제를 끝내는 거란 말이야.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어디다가 형광물질을? PCR의 최종 산물에. 그러니까 최종 산물이란 말은 PCR을 뭐 한 뒤야? 종료한 뒤에 DNA에 형광물질을 붙인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전통적인 PCR의 방식은 PCR을 끝내고 나면 이게 끝나면 거기에 뭐를 붙여?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추가되는 거지. 이렇게 설명한 거지. PCR을 끝내고 나서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이 되는 걸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표적 DNA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확인하겠지. 그럼 형광물질은 어디에 가서 붙는 거야? 표적 DNA에 가서 붙어서 형광물질이 붙어서 색깔이 나타나는데 색깔이 더 많이 나타나고 진하게 나타나면 아, DNA가 증폭이 얼마나 됐구나를 확인한다고. PCR 끝나고 난 뒤에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어려웠어. 이거를 연결하는 게 어려웠어. 종료한다. 그리고 최종 산물에 라고 했으니까 PCR이 끝나고 난 뒤에 최종 산물인 이 표적 DNA가 많아진 거, 거기에 발색을 시키는 과정이 결합된다. 여기까지 문제 중간에 푸는 거야. 14번에 1번 좀 볼래요? 14번에 1번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문장 몇 개가 종합되어야 나올 수 있는 결과야. 그러니까 쉽지 않지. 표적 DNA 일부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게 프라이머란 말이야. 그럼 이 선택지대로 가면 두 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한 염기 서열은 표적 DNA의 일부에 있지. 근데 이 표적 DNA는 어디서 나온 거야? 주형 DNA의 일부지. 이해돼? 그럼 주형 DNA에서 표적 DNA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서의 한 부위잖아.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네? 틀린 설명이네? 찾을 수 있는데 찾을 수 없다고 나왔잖아. 1번 이해됐어? 그러니까 뭘 파악했어야 돼? 주형 DNA와 표적 DNA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았어야 되고 그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읽지 않으면, 고개를 잘 읽어서 가져오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어. 이 관계가 처리됐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풀겠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문제야. 나중에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뭘 찾아? 여기에 있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찾기 시작하니까 이 정답률이 50%가 안 돼. 50%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개발로 이어졌다 했으니까 뭐를 알 수 있대? 표적 DNA의 양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 개발되었대. 실시간 PCR이라는 거야.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공통점,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여기서 차이가 보였어야 되고 차이를 연결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점이 뭐야?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네? 그럼 전통적인 PCR은 언제야? PCR이 끝나고 난 뒤에 발색 반응이 일어나잖아. 근데 실시간 PCR은 언제 한데? 사이클마다 2배 증가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2배의 이중 가닥이 돼서 한 사이클이 끝나면 여기다 바로 뭘 하는 거야? 형광물질을 바로 넣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발색 반응을 확인하고 다음 사이클로 또 넘어가고. 그래서 PCR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 발색 반응을 알아보는 게 PCR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PCR 사이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 형광물질 결합시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였고, 이게 가장 많은 오답을 만들어낸 문제가 하나 됩니다. 이게 구분됐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니네가 이런 걸 처음 봐? 아니야. 2대상이 서술되고 2개의 대상이 서술될 때 물어보는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어. 공통점, 차이점, 특히 뭐? 차이점. 그럼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이미 실시간 PCR은 전통적 PCR과 동일하게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하지.
그래서 PCR 표적 DNA 증폭을 나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PCR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특적이 있어. 그래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이 말 이해되니? 누적되는 발색.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발색이 더해지겠지? 사이클을 더할수록 표적 DNA의 양은 늘어나잖아. 증폭되잖아. 그러면 색깔을 입힌 표적 DNA가 점점 늘어나지. 그래서 발색되는 게 누적되잖아. 그렇게 해서 누적되는 발색을 확인해서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말이 이제 어려운 거야.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이 뭐야? PCR 속에, 이 사이클 속에 발색 물질을 첨가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납득됐어? 얘는 끝나고 나서 형광물질 결합하니까 얘는 PCR 과정에 추가로 필요해? 전통적인 건? 그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서 문제를 낸 의도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였던 거지. 종료한다. 그리고 나서 발색을 시킨다. 최종 산물에. 증폭 다 시키고 색 입히냐, 증폭시키는 중에 계속해서 색을 입히냐.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 차이가 보였어야 되고, 안 보였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문제 치명적으로 하나 틀리는 거고.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했으니까 두 가지가 이용돼. 이거나 이게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 것을 이걸 이용해서 발색시키나 봐. 그럼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그러니까 요거 얘기한다.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이야. 그럼 이중가닥인 게 뭐야? 이중가닥 아닌 게 뭐야? 이것도 이중가닥이고 이것도 이중가닥이고 프라이머만 짧은 단일가닥이었잖아. 이중가닥에 결합하면 결국엔 복제돼서 증폭된 것도 이중가닥이지. 여기에 결합하는 거란 말이야.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단 말이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해. 뭐라고? 수식하는 말.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지? 증폭된, 복제된 DNA지. 복제된 DNA에 결합하는 거야. 이 형광물질이. 그래서 발색을 함으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죠? 새로 생성된 것에 결합이 되니까.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뭐에만 결합해야 되는데 범위를 정해야 돼. 원래는 뭐에만 결합해야 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해야 되는데 이 형광물질이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럼 이건 뭐야?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그래서 이중가닥을 만들면 복제된 게 아니고 증폭된 게 아니잖아. 이 프라이머 자기들끼리 결합해가지고 이중가닥이 된 거. 이해되니? 이건 이름이 뭐지? 이중가닥의 이합체래. 그럼 여기 이제 기호로 한번 얘기해보자. 요게 A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 A. 그다음 이중가닥의 이합체 B. 둘은 다 이중가닥 DNA지. 그치? 이거 C야. 기호로 설명해보자. 이중가닥 DNA, 모든 이중가닥 DNA에는 특이염료가 결합하지. 그럼 이 이중가닥 특이염료는 A에도 결합하지만 뭐에도 결합해? B에도 결합해. 맞죠? 이것도 이중가닥이니까. 근데 A, B에 결합하면 복제된 거를 확인하는 거야? 아닌 거잖아. 그럼 실험상에서, 과정상에서 오류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결합해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의도한 발색은 뭐의 발색이야?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발색을 확인해야 되는데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가닥 뒤합체를 형성한 경우는 발색이 안 돼야 돼. 여기에 결합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결합하더라. 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이거야.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의 특징은 뭐야?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거에 가서 결합해서 발색됐다 하면서 양을 증폭이 안 되는데 증폭된 걸로 착각할 수 있게도 된다는 거지. 납득됐니? 기억에 대한 문제 15번 15번에 확인해보자. 여기 기억은 프라이머와 결합해 이합체를 이룬다. 뭔 개소리야.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이중가닥 이합체가 된다고 했지. 그치? 이 염료가 결합해서 얘가 이중가닥을 이루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아직 모르겠어.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붙은 채인지 아닌지. 근데 보면 결합하여 발색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결합해서 발색이 일어나니까 해당은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기억과 달리 그럼 형광물질과 결합해 이합체를 이룬다. 기억은 형광물질과 결합해 이합체를 이루지 않는다. 맞는 말이네. 기억에 대한 건 맞는 거. 맞죠?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했어. 시작 지점이냐 끝난 지점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 언제 발색 반응이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지?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잖아. 얘들아, 사이클의 시작이 열을 가해서 이걸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지. 사이클의 끝이 뭐야? 이중가닥 DNA가 두 개가 생긴 거지. 새로 생성된 것에 결합하잖아. 그러면 사이클의 시작이 열을 가해서 분리시키는 거고 결과적으로 사이클의 마지막이 이중가닥 DNA가 생긴 거지. 여기에 결합하는 거지. 그럼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기억과 달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지. 기억은 아니니까. 됐음? 기억은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맞네. 답이 나오려면 한참 가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가서 니은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이건 단일가닥 DNA야. 형광물질도 있고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도 붙어 있어.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자, 요거 어딘지 알겠니? 이 부위 어딘지 알겠어?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면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는 시작과 끝에 결합하잖아. 그럼 여기 노란색으로 된 이 지점이겠지. 여기 어딘가에 붙는 게 형광 표식 탐침이야. 그래서 그렇게 설계된대. 그럼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요거 의미 좀 살려서 읽어봐봐. 언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지? PCR 뭐 할 때?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이 단일가닥이 되지. 열을 가했을 때. 그래서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 DNA인 표적 DNA가 단일가닥이 되면 형광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그럼 프라이머가 가서 결합할 때 뭐도 결합해? 얘를 별이라고 하면 별하고 점하고 같이 붙어 있다고 하자. 별하고 점하고 같이 붙어 있어. 이렇게 가서 결합해. 별하고 점하고 한 이유는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붙어 있으니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은. 그래서 단일가닥으로 되면 마찬가지로 결합한다. 형광표식 탐침이. 근데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결합하는데 어디에? 양쪽 끝이 아닌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하고, 이후에 DNA 중합 효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가 된다. 표적 DNA랑 이별하는 거야. 됐니? 분해돼 버리면 돼. 원래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이 붙어 있는 거였는데, 그럼 형광물질과 발색을 억제하는 물질이 붙어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뭐한데? 분해돼 버렸대.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며 됐지.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억제가 되는 건데 분리가 되니까 형광물질이 발색이 된 거야.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와, 이거 어떤 장점이 있어?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가닥에 가서 붙지 않지. 얘는 붙었지만 언제? 떨어지면서. 됐죠?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가 돼야 돼.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이거 좀 밑줄 줘볼게. 그럼 어느야? 여기. 이중가닥 DNA가 형성될 때, 그럼 사이클의 마지막 지점이지. 그치? 이게 사이클의 마지막 지점이라는 걸 이해했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그럼 마지막 지점에서, 사이클의 끝나는 지점에서 분해되고 그때 발색돼서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녀. 얘는 표적 DNA에만 붙어. 그러니까 모든 이중가닥 DNA에 붙지 않지. 얘는 표적 DNA에만 붙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 좋은 점은 있어. 이게 왜 결합의 장점이야? 위에서 말한 이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의 단점을 보완한 거란 말이야. 모든 이중가닥 DNA에 붙지 않으니까. 이렇게 봤네. 이제 아까 해결하다만 15번 문제 다시 확인해 보자. 1번은 날렸고 2번에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반응이 일어나고 니은은 분리가 돼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됐니? 니은과 달리는 맞는 설명이 되겠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 3번 니은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합체는 니은과 관련 없어.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게 이합체잖아. 이거 그냥 지우라고 준 선택지야. 니은은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나?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이거 문제 풀 때 사이클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알았어야 되지. 그래서 그 과정의 시작에 아까 내가 뭐 했었어? 번호 붙였었어. 우선 열을 가해. 그 3번까지 번호 붙였을 거야. 기억, 니은은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맞니? 니은. 니은은 이중가닥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맞는데? 뭐가 맞아? 열을 가해서 분리시킨 것에 결합하잖아. 얘네 단일 가닥으로 된 것에 결합하잖아. 이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거지. 열을 가해서 단일 가닥으로 분리시키면 그때 가서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니은이 안 돼. 이중 가닥이 아니라 니은은 단일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야. 됐죠? 그래서 니은 틀렸다. 답은 2번이었어. 16번.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집단 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읽고 읽고 이해한 반응, 가장 적절한 것. 판단해봐.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PCR 검사가 뭐 하는 거지? 증폭시키는 거지. 적은 양이라도 뭐해? 증폭시켜서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단할 수 없겠군은 틀린 말이네.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물질이 필요 없니? 당연히 발생물질이 있어야지 필요한 거잖아.
필요하지. 2번도 틀린 선택지지. PCR 끝나면 형광물질 결합시키는 과정이 있잖아. 그래야지 발색 여부를 통해서 발색의 농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필요 없으면 틀렸어.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PCR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다. 진단에 오래 걸리겠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고, 그죠?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시간이야.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다. 어디서 나온 얘기야? 1문단 두 번째 줄. 무섭지 않냐? 니네 이거 공포를 좀 느껴야 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가장 안 보는 부분이 앞에 부분인데 앞에 부분의 시작점에서 뭐라고 했어요? 염기 서열을 알아야 돼. 잘 생각해봐라. 염기 서열을 알아야지 염기 서열과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P'을 갖다 붙이잖아. DNA에 증폭시키려는 주형 DNA의 염기 서열을 알고 있어야 프라이머도 그거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걸 갖다가 붙여서 증폭시키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 이 염기 서열을 아는 게 중요했던 거지, 사실은. 그렇지? 이해했니? 그럼 프라이머 뭐 갖다 붙일 거야? 아무거나 갖다 붙여?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걸 갖다 붙이려면 알고 있어야 되잖아. 알아야 되는 거지. 알아야 분석할 수 있어. 4번이 정답이었어. 어려운 문제야.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왜 끝나고 나서? 이 PCR이 끝난다는 게 뭐야? 더 이상 증폭할 수가 없어서 멈추는 거잖아. 근데 얘는 실시간으로 아는 거니까 실시간 PCR이겠지.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다. 증폭도 확인하고 감염 여부도 증폭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겠지. 발색 반응을 통해서. 누적된 발색을 통해서. 그래서 5번도 틀린 말. 4번이 정답이었어. 이제 본문의 마지막 A 부분 보면서 마무리 해보자. 어디야 여기? 여기 이제 따로 문제화 됐죠? 그죠?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이거 생각해봐. 색깔이 얼마나 많이 발색이 되느냐는 증폭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거기에 형광물질이 많이 달라붙었으니까 발색도가 올라가겠지.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거 니네 의미 있게 못 읽지만 이거 생각해봐. 일정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수준이야. 정해진 어떤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요거 한번 생각하고 가보자. 표적 DNA의 초기의 양이 많으면 일정한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이 적어지지. 너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해봐. 사이클을 거듭할수록 표적 DNA의 양이 많아지지. 요거 이해되지? 표적 DNA의 양이 많아지면 발색도도 높아지지. 그치? 근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초기의 DNA의 표적 DNA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이클을 적게 해도 도달을 금방 하잖아. 예를 드는 게 더 어려워. 초기의 양이 10이다. 초기의 양이 1이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표적 DNA 초기 양이. 사이클이 거듭할수록 2배씩 증가하지. 그치? 근데 일정한 수준의 발색도가 되려면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되려면 표적 DNA 양이 뭐 100이 되어야 한다. 100이면 일정 수준의 발색도가 된다고 해봐. 100으로 정했어. 곱하기 2를 계속 할 거야. 됐지? 누가 먼저 도달해? 얘가 먼저 도달하고 얘가 사이클을 적게 갔잖아.
초기 농도가 많으면, 관계 정리했어요. 초기의 양이 많으면 필요한 사이클 횟수가 적어지는 거야. 그치? 여기서 이거 생각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했어. 초기에 표적 DNA의 양이 많으면 사이클을 조금 돌려도 증폭이 이미 많이 되겠지. 충분한 수가 증폭되어 있을 거니까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을 금방 할 거야.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된대. 그러면 뭐가? 발색도 변화가 선으로 표시될 거야. 발색도가 사이클이 진행될수록 계속 이렇게 증가하겠지. 근데 발색도, 이게 오른쪽이 사이클이고 X축이, Y축이 발색도면 사이클이 증가할수록 발색도도 증가할 건데 내가 원하는 발색도 수준이 여기야 라고 정하는 거야. 일정 수준의 발색도까지 도달하는데 초기 양이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겠어? 그쵸? 초기 양이 여기다 적다 좀 더 많다에 따라서 사이클 횟수 이만큼 사이클 횟수 이만큼. 그치?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 여기라고 쳐봐. 이게 표적 DNA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그럼 몇 회를 해서 이 발색도까지 도달했다 라고 CT 값이라고 정하는 거야. 몇 번 사이클 걸렸다. 발색도 여기에 도달하는데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농도를 모르는 값과 모르는 CT 값과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한다. CT 값이 뭐라고? 사이클 몇 번 했냐고. 그럼 CT 값을 농도를 알고 있는 걸 몇 번 했더니 여기에 도달했다. 그리고 농도를 모르는 녀석과 두 개를 비교하면 얘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야. 미지 시료의 농도를 알 수 있다. A 가서 봐봐 이제 문제.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B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해서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합니다.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이제 그래프 아까 그렸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보자. 사이클 발색도 원하는 수준이 여기야. 됐지? 표준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야. 사이클이 반복될수록 발색도는 증가할 거니까. 됐죠? 이게 원하는 정도야. 초기에 농도가 A가 더 높다는 말은 발색도가 애초에 뭐가 처음부터 높은 거야? A가 더 높은 거지. 그러니까 A는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면 돼. 출발점이 여기야. B는 초기 농도가 그거보다 적으니까 출발점이 여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B는 이만큼의 사이클을 거쳐야 되고 A는 여기서 이만큼의 사이클을 거치면 되지. 납득됐니? 초기 농도가 높으면 사이클 횟수가 적어지잖아.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할 때까지. 그 초기 농도가 A가 높다면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 시간당이야. 몇 배씩 증가하지? 사이클 한 번 할 때 몇 배씩 증가해? 증가량은 2배씩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2배씩 증가하는 거지. 똑같이 2배씩 증가하는 거지. 이러면 A가 B와 같겠다지. A가 B와 같겠다. 그치? 근데 생각해봐.
A는 초기에 10개가 있고 B는 초기에 하나가 있어. 한 사이클 돌았어. 몇 개 증가해? 10개 증가하지. 얘 몇 개 증가해? 1개 증가하지. 또 한 타임 지났어. 몇 개 증가해? 20개 증가하지. 얘 몇 개 증가해? 2개 증가하지. 뭐가 더 많이 증가해? A가 증가량이 더 많지. 이해됐니? 2배 하는데 그 폭이 완전 달라. 그래서 A가 B보다 많겠군. 다음, 실시간 PCR의 CT값에서의 발색도는 발색도야. 근데 잘 봐. CT값에서의 발색도야. 그러니까 개념을 끌고 와야 돼. 그냥 발색도를 따지면 안 돼. CT값이 뭐였어?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아, 검출됐다. 여기 바이러스 있다라고 검출하는 정해진 수준의 발색도야. 그 정해진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기까지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CT값의 발색도잖아. 발색도가 나타나는 CT값이 아니라. 발색도는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발색도는 A와 B가 어때? 같은 거지. 발색이 이만큼 되면 뭐다? 병에 걸린 거다, 바이러스다 라고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지? 되게 잘 만들었어.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야. 발색도랑 CT값이랑 무슨 관계니까? CT값이 사이클 횟수잖아. 이게 그냥 사이클 횟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검출되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 그럼 그때의 발색도는 항상 일정한 거지. 봐봐. 여기가 CT값이죠. 이 사이클 횟수의 CT값이 여기잖아. 여기에서의 발색도는 이거잖아. A나 B나 여기까지 이 CT값에 도달하는 발색도는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같다. 2번이 답이겠네.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A가 뭐하다 했어. 실시간 PCR의 CT값. 그러면 사이클 횟수.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누가 더 사이클 많이 해? B가 더 많이 사이클 거쳐야 되지. 그래서 A가 B보다 작은 게 맞지? 됐지? 니네 이거 연습해야 될 걸 아마 비슷한 문제로 모의고사 많이 나올 거고 이렇게 개발된 문제들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어떤 용어를 정확하게 끌고 와서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였네요.